65세 이상 노인이 5개 이상의 약을 장기간 복용하면 사망률이 최고 25% 이상 높아진다는 결과가 나온 가운데 전라북도병원 4곳 중 1곳은 6개 이상의 약을 처방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순창군이 운영하는 공공승마장이 한국마사회 승마체험센터에서 주관하는 전국민 승마체험 사업 진행 승마장으로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체험 대상자가 소수로 제한돼 저변 확대를 위한 후소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전북 지역 한 여인숙에 불을 질러 3명의 투숙객을 숨지게 한 혐의로 60대 용의자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혐의를 부인하면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부정축산물 유통 이력제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한우 고기와 축산물 가공품, 포장육 등을 수거해 식중독균과 잔류농약 등 안전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65세 이상 노인이 5개 이상의 약을 장기간 복용하면 사망률이 최고 25% 이상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병원 정보를 확인해보면 전라북도 병원 4곳 가운데 1곳은 6개 이상의 약을 처방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정읍에 사는 65세 김종순 씨는 관절염 등의 질병으로 한 달에 한 번 5알 이상의 약을 처방받고 있습니다.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김 씨처럼 만성 질환으로 많은 양의 약물을 병원에서 처방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약 알약이 여러 가지면 먹기도 좀 거북스럽고 그렇죠. 먹는 것도 그렇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은 지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5세 이상 국민 300만 명을 빅데이터로 분석했습니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5개 이상 약을 먹은 노인은 입원과 사망 위험이 대조군보다 18%, 25% 높았습니다. 11개 이상 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사람은 2개 이하 복용한 사람보다 54%까지 사망 위험이 증가했습니다. 병원이 처방한 약품의 수를 기준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눠보면 많은 양의 약품을 처방해 5등급을 받은 전라북도 병원은 421곳으로 4곳 가운데 1곳은 평균 6개 이상의 약을 처방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주가 125곳으로 가장 많았고 익산과 정읍이 그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특히 전라북도의 경우 전체 인구 가운데 고령 인구가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고령 인구는 더 늘어날 전망이어서 많은 양의 약물 복용에 주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 올바른 약물 이용 지원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범 대상 64개 시군 가운데 전라북도는 전주시가 선정돼 약사와 의사가 협업하는 사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자제 약물을 복용하게 되면 이제 약물 부작용이나 사망이나 위험이 높아진다는 경과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낮춰지도록 건강 수준을 개선하는 데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동네 병원에 대한 정보는 국민건강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곳 가운데 1곳은 많은 양의 약물을 처방하는 전라북도 병원. 많은 양의 양을 한꺼번에 처방받을 경우 복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경찰이 전북 지역 한 여인숙에 불을 질러 3명의 투숙객을 숨지게 한 혐의로 60대 용의자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현조 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62살 김모 씨를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19일 오전 전주시 완산구 한 여인숙에 불을 질러 투숙객 83살 김모 씨와 76살 태모 씨, 72살 손모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일 여인숙 앞 좁은 골목을 자전거를 타고 지나던 김 씨가 빠져나간 뒤 5분 뒤 여인숙의 불길이 치솟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라북도가 부정축산물 유통 이력제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특별 단속 대상은 도축장과 축산물 가공업소, 식육 포장 처리업소 및 축산물 판매업소 등 4,890여 곳입니다. 주요 단속 내용으로는 유통기한 지난 선물 세트 재포장 행위,
식육 운반 차량의 비위생적 축산물 취급 행위 등입니다. 전라북도는 명절 소비량이 많은 한우 고기와 축산물 가공품, 포장육 등을 수거해 식중독균과 잔류농약 등 안전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순창군이 운영하는 공공승마장이 한국마사회 승마체험센터에서 주관하는 전국민 승마체험 사업 진행 승마장으로 선정됐습니다. 하지만 체험 대상자가 소수로 제한돼 저변 확대를 위한 후소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김남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창군에 위치한 공공승마장입니다. 이곳은 한국마사회에서 승마 강습비 30만 원 가운데 25만 원가량을 지원해주면서 낮은 가격에 체험이 가능한 곳입니다. 하지만 참여 대상자가 50명으로 제한돼 있어 실제 참여는 쉽지 않습니다. 승마가 아직까지 비용이 들어가는 고급 스포츠이기 때문에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참여자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선정이 안 됐거나 체험 후 추가로 참여할 수 있는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참여 대상 가운데 10명은 군인 등 공기관 근무자로 제한돼 있어 일반인들의 참여폭도 적습니다. 참여 제한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면서 순창군도 확대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승마의 대중화를 위해 전국민 승마체험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참여 대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마사회에 전국민 승마체험을 확대시켜 주도록 요청하고 군 차원에서도 주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유소년 승마단 창단 지원 등 말산업 육성 사업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는 순창군. 승마 대중화 중심이 될 수 있는 지원안 확대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오입니다. 단순히 보고 즐기는 매체로만 알려졌던 유튜브가 스타트업들의 홍보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유튜버들에게도 기업 홍보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린 건데요. 스타트업과 유튜버가 상호 윈윈하는 모델을 소개합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이우경 씨는 지난해 유아용 반찬 제조업체를 창업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건강한 음식을 먹이고픈 엄마의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국내산 재료 엄선해서 재료 선별해가지고 손질하고 조리하고 있어요. 동네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넉 달 전부터는 매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품 홍보는 늘 풀기 힘든 숙제였습니다. 홍보 마케팅에 비용이 크게 들어서 일정 큰 자본을 갖지 않고 있는 이상 이것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이 씨의 고민을 해결해 준 건 다름 아닌 유튜버입니다. 유아용 건강 레시피를 소개하는 유튜버가 이 씨의 제품을 홍보한 겁니다. 아이들 반찬을 만드는 채널을 운영하면서 아이들에게 영양가 높고 신선한 반찬을 제공하는 거를 많이 해왔는데요. 저희 기업을 만나면서 좀 더 그런 거를 홍보를 제가 더 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스타트업과 유튜버의 콜라보 오크리에이터스. CJ와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가 만들어낸 협업 모델입니다. 스타트업에겐 무상으로 제품 홍보 기회를 제공해주고 유튜버에겐 방송 제작 경험을 쌓을 수 있게 합니다. CJ와 서울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난해 스타트업과 유튜버 50쌍을 매칭시켰고 올해 30쌍을 추가 발굴했습니다. 이 중 지난해 제작한 50개 기업의 홍보 영상 조회수가 70만 건을 넘을 정도로 스타트업 제품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지역에 있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그 다양한 홍보를 통해서 매출이 상승하는 그런 효과가 있었고요. 스타트업의 새로운 마케팅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오크리에이터스. 내년에는 보다 진화된 모습으로 스타트업 제품 홍보에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내년에도 이분들이 원하시는 판로 확대나 홍보, 그다음에 전시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더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훈입니다. 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와 한국MCN협회, 한국전파진흥협회가 로컬 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세 기관은 1인 크리에이터와 협업해 로컬 콘텐츠를 제작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사업을 개발하며 콘텐츠 제작 강화 교육 등을 공동 협력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 김성진 회장은 모든 콘텐츠는 지역에서 생산된다며 케이블TV가 MCN을 만나 지역의 많은 이야기를 더욱 가치 있게 담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제시가 자동차 엔진 부품 등을 생산하는 주식회사 대승정밀과 지평선 일반산업단지 투자 협약을 맺었습니다. 대승정밀은 자동차 부품 전문 업체로 주문량이 늘면서 사업장을 확장하기로 한 겁니다. 대승정밀은 지평선 산단 3만 6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22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고 신규 인원도 채용할 계획입니다. 김제시는 기업 활동에 전념해 최대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행정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지역민과 귀농귀촌인들의 동행을 위한 소통의 장이 남원 지역에서 마련됩니다. 남원시는 오는 9월 초까지 4회에 걸쳐 16개 읍면 지역 리더 340여 명과 귀농귀촌인 700여 명을 대상으로 지역민과 귀농귀촌인의 아름다운 동행을 위한 소통의 장을 개최합니다. 남원시는 행사장에서 귀농귀촌 지원 정책을 안내하고 귀농귀촌인과 지역민의 상생 화합을 위한 지역 리더 역할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귀농귀촌인과 지역 리더의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열어가겠습니다. 23번째 고창해풍 고추축제가 해리면 일대에서 열립니다. 23일부터 3일 동안 열리는 축제는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 지역에서 해풍을 맞고 자란 고추를 소재로 진행됩니다. 기념 행사는 식전 공연과 500명분 비빔밥 잔치가 마련됩니다. 또 해풍 고추를 사용한 떡볶이 나눔과 해풍 고추 꼭지 빨리 따기 등 체험 행사가 열릴 계획입니다. 축제 기간엔 저렴한 가격으로 고추를 살 수 있는 직거래 장터도 운영됩니다. 정읍시가 민간개방 화장실 남녀분리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정읍시는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신청을 오는 9월 23일까지 받습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최대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사 비용의 50%를 신청자에게 지원합니다. 정읍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공용 화장실 출입구 분리와 층별 분리, 안전 여건을 개선합니다. 전라북도의회가 노사민정협의회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의회는 전북 지역 시군 노사민정협의회 구성과 활동을 돕기 위한 기초단체 노사민정협의회 지원단을 발족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단은 도의회에서 발족식을 겸한 첫 회의에서 고용 노동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화 토대 구축과 고용 노동 의제 발굴 등의 활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지원단에는 노동자와 사용자, 주민, 지자체, 정치인 등이 참여합니다. 맑은 하늘 가운데 볕이 강하게 내리쬐겠는데요. 아침은 부쩍 선선해졌어도 낮 기온은 제법 올라갑니다. 주말과 휴일 동안에도 큰 일교차만 유의하신다면 나들이 즐기는데 날씨로 인한 큰 불편함은 없겠습니다. 대기 순환이 원활해지면서 공기질은 보통 단계로 미세먼지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고 종일 실내 환기를 하셔도 좋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30도 안팎의 늦더위는 계속되겠지만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계절이 빠르게 가을로 접어들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 초중반 한 차례 국지성 호우가 예상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항해나 조업하기에 적합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구름만 많이 끼겠고 바다의 물결 역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절기처서지만 아직 낮더위가 물러나진 않았습니다. 서울이 30도까지 오르는 등 아직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지역이 많기 때문입니다. 반면 아침과 저녁으론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빠르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벌어지면서 이번 주말과 휴일에도 환절기 질환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번 주말 야외 나들이 계획한다면 입고 벗을 수 있는 가벼운 겉옷 등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